스타트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코트라 스타트업 지원팀의 이경민 사장입니다. 그 첫 번째 연사로 밸런스 히어로의 이철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밸런스 히어로는 2015년부터 인도에 정식으로 트루 밸런스라는 통신용 모바일 결제 앱 서비스를 출시해서 현재 인도에서 국민 앱으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앱 다운로드 7천만 건, 1일 대출 상품 거래건 수 4만 건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철원 대표님께서 원래 인도 사무실에서 주로 일을 하시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동하실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저희가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님, 먼저 간단하게 트루밸런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루밸런스라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인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밸런스 히어로의 이철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인도 13억 8천만 명의 인도 인구인들 중에서 한 10억 정도는 저희가 인도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핀텍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도인들 모두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타겟 시장으로 인도를 선택하셨는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외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매력과 또 가장 큰 장애물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도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을 타겟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신규 서비스나 시장을 선정할 때 크게 세 가지 기준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의 크기,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시장의 성숙 정도, 이 세 가지라는 관점을 봤을 때 인도는 굉장히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도에 집권한 모디 총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인들도 해외 기업이 자기 나라에서 비즈니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해외 기업이 인도 시장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좀 저는 어드밴티지가 더 많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도라는 나라가 사실 조금은 멀게 느껴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도는 좀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상당히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좀 다르죠. 그런 것들은 좀 이질감이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덜 알려져 있는 코리아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게 좀 적은 나라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서민들이 이제 간단한 비대면 심사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런 상품들의 대출 상환율이 어느 정도 될지, 대출 상품 판매 중개 서비스만 하신다면 뭐 이걸 직접 상환받으실 필요가 없을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10억이 넘는 인도의 인구들 대부분은 시험 점수도 없고 심지어는 온라인 결제도 불가능한 인구들이라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금융 서비스, 특히 이제 금융 서비스 핵심 사실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그 솔루션을 이제 찾은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의 규모나 성장성도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시장도 크지만 성장성도 훨씬 더 크고요. 그렇지만 위험도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율을 조금 더 세게 받고, 작게 나오는 연체율 같은 경우가 3%, 많이 나오는 상품 같은 경우는 10%가 좀 넘는 그런 연체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받고 있는 이제 이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그런 연체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출 상품은 이제 중개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금융 서비스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개인들이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환하는 노력들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엔드 유저가 직접 받는 사람이 대출 상환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역할도 저희 중개인들이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9년에 인도 중앙은행에서 NBFC, 즉 비은행 금융권 라이센스를 취득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이 라이센스가 무엇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또 이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올해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돼요. 네, 저희 서비스는 핀텍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인도는 RBI라고 하는 인도 중앙은행으로부터 인도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두 가지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PPI 라이센스라고 하는 이제 선불 결제, 전자결제 라이센스를 2017년도에 받아서 결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받은 라이센스가 NBFC라고 하는 대출 라이센스입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트루 크레딧이라는 저희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를 통해서
대출 서비스도 같이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라이센스 기반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현금 대출 서비스와 할부 구매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국민적으로 론칭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제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그 이전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죠. 저희도 굉장히 큰 지금 비즈니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00명 넘었고, 사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영향이 받는 거는 어느 정도는 계속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상수로 본 사업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든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연체율이 올라간다든지, 좀 더 비대면 결제나 이런 게 더 활성화된다든지, 비대면 보험 구매나 이런 것들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기본 비즈니스의 상수로 저희는 보면서 준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대출 쪽에서는 리볼빙이라고 해서 1부 금액만 갚으면은 이제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좀 더 빨리 갚으면은 캐시백으로 혜택을 준다든지, 분할로 상환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한을 높이기 위한 기능들을 새로 도입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 쪽도 어떻게 좀 저희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대한시험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좀 더 고도화해서 심사의 좀 정확도를 올리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출 외에 신규 사업으로 보험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은행들과 같이 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신규 서비스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스타트업 분들이 대부분 이제 청년 창업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해외 사업을 하시는 내지는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스타트업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외 사업을 진출하려고 할 때 저는 두 가지 부분을 꼭 좀 어디서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라고,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새로 시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거의 뭐 비즈니스 101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시장의 크기, 시장의 성장 속도, 시장의 성숙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는 게 이제 중요하고 큰데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인도만한 글로벌 진출에 적당한 시장은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 시장을 진출할 때 가장 기본은 일단 이 시장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소한 3개월 이상 그 나라에서 사실 생활하시면서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제일 크다,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나라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하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오늘 참가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대표님께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는 가격대가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 일반 소비재보다 가격대가 조금 더 있는 그런 고급 소비재의 경우에 시장 진출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도는 좀 중저가 품목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중국제, 뭐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나 뭐 이제 이런 폰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싸게 팔아요. 근데 똑같은 핸드폰, 아이폰, 삼성 갤럭시 S20 뭐 이런 폰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팔립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거고 좀 양극화되어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가격대가 높은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시려면 타겟팅을 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대부분 많이 팔리는 상품은 가격대가 사실 굉장히 경쟁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가성비가 있어야 됩니다. 좀 매스 시장을 타겟팅 하신다면 그런 걸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거까지 답변을 드리고 오늘 그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탈중국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차기 시장으로
중국의 영향을 덜 받은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으며 또 인도의 B2B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인도만큼 어떤 정부의 규제나 어떤 경제, 자유경쟁이 보장되어 있는 사실 저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막 뜨기 시작하는 전에 그때 중국에 들어갔던 회사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성장했던 것 같은 그런 시장이 지금 인도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노력을 사실 들인다면 무조건 인도에 진출해야 돼요. 그 노력 때문에 얻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도도 B2B 시장은 굉장히 크고 있죠. 실제 인도에서도 그런 B2B 스타트업이나 성장하는 것도 많이 보기도 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글로벌 점프 300 스타트업 여러분께도 저희 푸드라 사업에 관심 갖고 참여해주신 점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장시간 소중한 경험을 또 나눠주시고 또 귀한 시간 내주신 이천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